오늘 제가 디플로이드 TDS 측정기와 저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사용한 후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플로이드 구성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뚜껑을 여시면 이렇게 제품 설명서가 있고요. 중국어와 영어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은 한국어가 없는데 요즘 나오는 것들은 다 한국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TDS 측정기 렌즈를 닦아주는 천이 있고 디플로이드 측정기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C타입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C타입 충전기가 안에 들어있고요. 커피 원액을 측정할 때 사용할 스푼이 있습니다. 한 스푼 이렇게 떠서 담으면 딱 렌즈 위에 알맞게 담길 수 있도록 용량이 세팅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오른쪽에는 보시면 TDS 측정기의 가죽 케이스가 있습니다. 외관 비교를 해보자면 많이 사용하시는 VST TDS 측정기는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VST TDS 측정기는 인터넷 가격으로 봤을 때 150만원에서 160만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더라고요. 근데 디플로이드 TDS 측정기의 값은 40만원대입니다. 첫인상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꽤 괜찮습니다. 가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마감 처리가 잘 안 된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은 전혀 없고요. 밑에 보시면 미끄러지지 않게 슬라이딩 방지 고무가 달려 있어서 바닥에다 놓고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방수가 아니라 완전 방수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1m 깊이의 물에도 담궈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TDS 측정기 같은 경우는 물에 헹굴 수가 없어서 커피 원액을 넣으면은 티슈로 닦아주고 소독해주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디플로이드 사용할 때 그냥 이거 물에다가 씻어버립니다. 그만큼 편해요. 다만 C타입 단자까지 물에 담궈졌다면 완전하게 말려서 충전을 해주셔야 돼요. 위쪽에 커피 원액을 담을 수 있는 렌즈가 있고요.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버튼이 한 개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길게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요. Ready라는 표시가 뜨면은 커피 원액을 위에 올려놓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끌 때는 그냥 길게 한번 눌러주시면 꺼집니다. 커피를 미리 추출을 해놨습니다. TDS 측정하실 때는 상온으로 충분히 식혀놓은 다음에 측정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해요. 온도가 떨어질수록 또 TDS 수치가 변하거든요. 이렇게 위로 올려놓습니다. 이대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누르면 자 TDS가 측정이 되죠. 보통 3번 정도 눌러준 다음에 평균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추출한 커피의 TDS 수치는 1.27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밑에 온도가 나오죠.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배터리 잔량이 나오고요. 왼쪽 위에는 굴절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본격적으로 디플로이드 TDS 측정기를 설명하기 전에 TDS를 왜 측정하느냐, TDS가 뭐냐라는 것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TDS는 토탈 디솔브드 솔리드로 커피 총 용존 고형물을 가리킵니다. 내가 추출한 커피 안에 얼마만큼의 커피 고형물들이 들어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인데요.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커피 성분들이 더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커피가 좀 더 진하고요. 이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커피가 연해집니다. 커피 하면은 맛과 향은 주관적으로 느껴지니까요. 객관적인 지표로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모든 부분을 객관화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객관화시켜서 일관된 커피를 추출을 하거나 TDS를 기반으로 추출 수율을 계산하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최대한 커피의 맛을 주관적인 영역에서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측정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TDS는 바깥의 빛을 흡수해서 렌즈 위에 있는 액체를 통해서 빛이 굴절되게 되고 굴절되는 각도에 따라서 액체 안에 있는 TDS 수치를 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으로 계산을 해서 표현을 하는 게 TDS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카메라 렌즈도 마찬가지죠. 빛을 수집해서 전자신호로 변환하고 그 전자신호를 이미지로 형성을 하죠. 그럼 이 TDS 측정기에 빛을 흡수해서 굴절율대로 전자신호를 화면으로 출력해주는 TDS 측정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 이 이미지 센서 렌즈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VST TDS 측정기 같은 경우는 CCD 센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디플로이드는 CMOS 센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종류의 렌즈 자체는 카메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렌즈더라고요. CCD와 CMOS를 비교한 표를 보면 아시다시피 빛을 받아들여서 전자신호로 변환해주는 방식이 조금은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는 CCD가 조금 더 좋습니다. 카메라 쪽에서는 화질이 좀 더 우수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크기는 CCD가 좀 크고 CMOS는 크기가 적고요. 그리고 가격은 CCD가 더 높고요. CMOS는 가격이 좀 더 저렴하고 대량 생산에 용이합니다. 그러면은 CCD가 TDS에 더욱더 정확한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흔히 보시는 디지털 카메라, CCTV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 이런 대부분의 전자장비들은 CMOS 이미지 센서를 활용하고 있고요. CCD 센서는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천체 관측 카메라라든지 고가의 장비에는 아직도 쓰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TDS 측정할 때 엄청난 디테일은 줄이지만 또 빛의 간섭도를
낮춰서 사용성을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나타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디플루이드가 작고 저렴하고 사용이 더 용이한 이유는 CMOS 이미지 센서를 사용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CMOS만큼의 정교함이더라도 충분히 커피를 측정하는 데에 있어서 정교함은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커버가 없습니다. 다른 TDS 측정기들은 여러분들 다 커버가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TDS 수치를 이 굴절률을 통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빛이 방해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디플루이드 TDS 측정기가 TDS 값을 측정하는 방식은 CMOS 센서를 쓰기 때문에 빛의 간섭을 기본적으로 덜 받습니다. 그래서 커버가 없이도 비교적 정확한 TDS 수치를 측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1.27이 나왔으니까 핸드폰에 플래시를 켜고 눌러보겠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빛을 이리저리 비추면서 TDS 값을 측정을 해봤는데 차이가 없이 일관적인 TDS 수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VST 모조 투고와 디플루이드와 비교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20g에 300g을 추출을 한 거고요. 올려서 0.99 다시 0.9.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면서 특이한 점은 디플루이드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았을 때부터 측정해서 온도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TDS 수치가 점점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모조2고 같은 경우는 온도가 떨어지면은 TDS가 좀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요. 동일한 커피를 모조2고에도 넣어서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0.78, 0.82, 0.84, 0.88 많이 바뀌네요. 0.90 갑자기 맞춰졌어. 저희가 테스트를 몇 번 해봤는데 평균적으로 디플루이드가 0.01에서 0.1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지금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디플루이드가 조금 높지만 VST가 조금 더 높은 경우도 있었다. 근데 저희가 좀 이걸 측정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 두 개의 수치는 각각 다르지만 각각의 일관성은 있었습니다. 디플루이드가 예를 들어 TDS 수치가 1이 나온다면 1 안에서 0.99, 0.98, 1 이런 식으로 높낮이 오차가 크게 나지 않았고요. VST, TDS 측정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절대적인 값은 조금 상이했어요. 에스프레소는 정석적인 방법을 실린지 필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디플루이드는 실린지 필터 사용을 권장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실린지 필터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하나에 한 2,500원에서 2,7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가격이 후덜덜합니다.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크레마를 잘 저어줘야 됩니다. 동일한 에스프레소를 넣어주고요. 실린지 필터를 쓰는 이유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미분이라든지 오일 성분들을 잘 필터링 해줘서 굴절률을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필터를 사용하고요. 에스프레소 차이를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볼게요. 9.81, 9.48, 9.81, 9.49. 디플루이드가 좀 더 낫죠? 실린지 필터를 빼고 해볼게요. 10.15, 9.93, 10.15, 9.93, 10.15, 9.92. 이번에는 디플루이드가 조금 더 높게 측정이 됐습니다. 실린지 필터를 낀 것과 안 낀 것의 TDS 차이는 있더라고요. 확실히 실린지 필터를 사용한 게 TDS가 낮아집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낮아지고 올라갔다 뿐이지 일관성은 지킵니다. 사실 저도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실린지 필터를 쓰고 측정을 하는 게 안정적인 것 같긴 해요. 실린지 필터가 2,500원에서 2,700원까지 한다고 감안하셨을 때 오히려 저는 커피의 TDS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높은 장벽을 형성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연구 논문을 쓰고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만들겠다. 그러면 정석적인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집에서 동향성만 확인하겠다. 매장에 있는 퀄리티 컨트롤 용도로만 사용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실린지 필터를 굳이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은 테스트를 자꾸 하면서 들더라고요.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을 때 실린지 필터는 효력이 있다. 하지만 TDS가 낮아진 채로 안정적이게 측정이 된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울과 연동해서 사용하면 그 기능을 훨씬 더 잘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디플루이드 저울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카이아 펄과 약간 비슷한 크기의 피카소인데 피카소와 아카이아 펄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충전은 C타입 충전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전원을 켜시면 왼쪽 버튼이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한번 누르면 시간이 스탑되고
한 번 더 누르면 시간이 리셋됩니다. 그리고 이게 케어 버튼이고요. 가운데 있는 게 브루잉 하실 때 초당 유량을 여기에서 계산을 해줘요. 저울 위에서 바로 이 유량을 보여준다는 건 제가 컨텐츠에서 쓰는 포트로 붓는 유량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거를 수치화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도 최대한 비슷하게 브루잉을 할 수 있도록 수치 기반으로 잘 알려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좀 좋은 점이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에스프레소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상하단의 깊이가 좀 더 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정용에서 사용하시는 에스프레소 머신에 놓고 사용하는 거는 조금 버겁거든요. 물론 사용은 가능하지만 브루잉용으로 사용하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생활방수 지원을 하고요. 물이 간접적으로 튀어도 된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끄러지지 말라고 고무 패드도 아래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디플로이드 카페 앱을 찾으셔서 다운을 받으시고요.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전원을 켜주시면 근처에 있는 장치들이 잡히고요. 연결하면은 띠딕 소리가 나면서 핸드폰 표시가 뜨거든요. 디플로이드도 지금 연결했다는 표시가 뜨죠. 아이폰 6 이상 버전이어야 두 개의 기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어요. 저울 같은 경우에는 훨씬 할 수 있는 게 많은데요. 지금 시간이 가고 있으면 여기도 시간이 가죠. 연동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에스프레소와 푸어오버의 브루잉 비율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시면 그람을 할 거냐 온즈로 할 거냐 지금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죠. 언어도 선택하실 수 있고요. TDS 측정기 같은 경우는 연속 측정 기능을 지원을 하거든요. 메인 화면 이렇게 들어가면 농도 측정기 누르시고 설정에 측정 횟수를 설정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1부터 10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 보통 5회 정도 측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고요. 자동 측정을 이렇게 활성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스 커피의 농도를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측정을 한번 눌러볼게요. 테스팅이라고 나오고 이렇게 5번 그냥 자동적으로 추정을 진행하거든요. 그 다음에 평균 값을 구해서 디스플레이에 보여줍니다. 최종적으로 0.77 이렇게 그 TDS 수치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보통 TDS 측정하실 때 여러 번 측정을 하시잖아요. 자동으로 측정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울 같은 경우는 민감도를 설정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저울의 무게를 재면은 무게가 측정되는 이 속도를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건데 앱을 통해서 저울 들어가시고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정보에 들어가신 다음에 오토 디텍트 센서빌리티 같은 경우는 핸드 드립으로 추출된 커피가 측정이 됐을 때부터 타이머를 시작할 것인가 민감도를 측정해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울의 민감도를 결정하는 건 스크린 리프레시 레이트입니다. 이거를 누르셔서 맨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올리면 되게 빨리 올라가죠. 그람수가. 이 민감도를 내려볼게요. 그람수가 좀 더 이렇게 천천히 올라갑니다. 조절하신 다음에 손으로 눌러보시면 훨씬 더 차이가 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테스트 해봤을 때 50에서 100까지 수치는 체감상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더라고요. 이게 지금 오류가 있는 게 0이나 100은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0으로 한번 해볼게요. 똑같아요. 민감도가. 그래서 맨 끝으로 가면 안 되고 제일 느리게 하려면 이 맨 끝보다 살짝 위로 설정을 해주셔야 이렇게 세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이 민감도를 올려서 사용하고요. 브루잉 같은 경우에는 민감도를 낮춰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걸 계속 바꿔가면서 사용하기는 굉장히 번거로워서 둘 중에 하나만 그냥 고정해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브루 누르셔서 오른쪽 상단에 정보 들어가시면 소리 설정을 해서 소리의 크기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음소거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브루잉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하는 TDS와 수율, 브루잉 레시피 그래프까지 그리고 그걸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블루투스를 방금처럼 연결을 하셔야 되고 두 기기가 모두 연결이 됐으면 먼저 용기의 무게부터 기입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0점이 된 상태에서 드리퍼를 제거하고 서버만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입력을 누르고 이 서버의 값을 적용하시면 돼요. 용기는 말 그대로 서버를 이야기해요. 이게 진짜 불편하더라고. 용기가 뭔지 모르겠어. 커피를 넣겠습니다. 20g. 이렇게 커피 무게를 세팅을 하고 자, 불을 누른 다음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40g 뜸을 들여주고요. 이게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안내 모드가 있고 전체 화면 모드가 있는데 저는 전체 화면 모드로 보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뜸 30초를 들었으니까 제가 150g까지 한 중간 물줄기 정도로 좀 부어줄게요. 지금 한 10 정도의 유량으로 9에서 10 정도의 유량으로 부어주고 있죠. 제가 부어주는 유량에 따라 이렇게 빨간색 유량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좀 더 굵은 물줄기로 부어볼게요. 자, 보시면 14까지 올라갔죠. 오케이, 260까지
좀 더 굵은 물줄기로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는 물줄기로 한번 부어볼게요. 나머지 300까지 가는 물줄기로 가운데 센터 부어. 이렇게 300g까지 추출을 했고요. 지금 물이 다 빠졌으니까 이제 정지를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드리퍼를 그 상태에서 제거를 해주고요. 정지 눌렀을 때 기준으로 2분 6초 303.2g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드리퍼를 제거해도 이 무게가 그대로 있어요. 자, 이 화면이 뜨면은 제가 여기서 수출 수율을 누르고요. 들고 총 무게를 누른 다음에 컵을 들고 0점을 누릅니다. 다시 컵을 놓고요. 그러면 이 서버를 포함한 커피 양을 합쳤을 때 431g 있죠? 총 무게를 431g을 입력합니다. 내가 최종적으로 추출한 커피의 양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추출 수율을 정하려면 나머지 TDS 값이 필요하겠죠? 1.34 지금 5번 자동적으로 측정을 하니까 평균 1.31이 나왔네요. 그럼 자동적으로 여기에 1.31이 기입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추출 수율이 계산이 됩니다. 지금 16.63이고요. 이렇게 그래프가 찍힙니다. 완료를 누르시면 레시피가 정리가 되고요. 이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플까지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되게 유용해요. 하지만 아직까지 안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어렵다고 해야 될까요? 인터페이스도 그렇고 UI나 UX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출 수율을 자동적으로 계산하는 것도 익숙하게 되는데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유저가 사용하기 편하도록 앞으로도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울의 단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충전 단자를 꼽아놓고도 사용할 수 있는 저울이 있거든요. 근데 이 디플로이드 저울 같은 경우는 충전 단자를 놨을 때는 충전 받게 하지는 못해요. 이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디플로이드를 써보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내가 사용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정말 오차가 없는 정교한 수치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VST 모조2고 TDS 측정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게 조금 더 정교하고 안정적인 거는 맞으니까요. 하지만 수업용이나 집에서 사용한다거나 카페에서 브링을 하면서 커피의 일관성을 위해서 TDS 측정기를 사용하겠다 라고 한다면 디플로이드를 추천합니다. 훨씬 더 간편하고 사용성이 좋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또 저렴하고요. 그리고 앱을 통해서 연동하면서 훨씬 더 많은 기능을 활용하고 또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디플로이드와 디플로이드 저울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컨텐츠가 여러분들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에 유익한 커피에 관련된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